다육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물음이 왔어요 하면서 하엽을 막 떼줬던 이 다육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하엽이 아니라 물음잎이 몇 개가 더 생긴 거 있죠. 아무래도 얘는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파랑새가 물렀어요. 지켜봐야 될까요? 했더니 세상에 요 파랑새 요것만 남기고 그 애기 파랑새 요것만 남기고 갔어요. 우리가 다육이가 아플 때 빠르게 처방을 하는 것도 다육이를 좀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음이 약해서 우리 빨리 그게 안 되잖아요. 확실히 고수님들이 냉정하게 입장 몇 개 물렀을 때 바로 뽑아서 적심을 하세요. 와, 그 참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처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 약하게 좀 두고 볼까 하니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도 몇 개가 더 물러서 보세요. 얘가 물음이 왜 왔는지 한번 우리 추측해 볼까요? 화분이 어떤가요? 이렇게 많이 말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육이가 물음이 왔다는 건 꼭 물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물을 너무 많이 준 못된 손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손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밑에 입장이 계속 물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뿌리가 너무 튼튼해서 많이 아쉬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심어주냐니 보나마나 분명히 또다시 아랫잎이 계속 물을 거예요. 이거는 방법은 목대를 잘라내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을 넣고 한번 적심을 해보겠습니다. 입장이 너무 촘촘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육이어서 제가 가위로도 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자, 했습니다. 색깔이 이런 걸 보면 이게 아픈 건지 어쩐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아픈 것 같지가 않은데 마음이 또 아프네요. 다육이가 아프다기보단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 제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좀 마른 흙에다 두고요. 얘는 다시 그대로 심어 줄게요. 이제 요 화분은 제가 한번 엎었으니까 다른 화분에 뿌리가 굉장히 괜찮아서 이 다육이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다육이 아무개가 아파요 라고 밖에 말을 못하네요. 이렇게 얘는 다시 심어주고 실뿌리가 그렇게 하얗게 난 거는 얘가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음병이 온 다육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아주 살짝만 주겠다는 다부댁 아주 살짝만 죽지 과하지 않게만 조금 줬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선풍기 앞에다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선풍기 앞에다 바짝바짝 한번 또 말려봐야 되겠습니다. 그 바구니에 심어줬던 이 창이 제가 심을 때 약간 물음 증상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창을 분갈이하고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창을 사왔을 때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 입장이 투명하게 지금 변하면서 물음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자, 이 창을 사서도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고 분갈이를 하고 나서도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지금 밑 입장에 이렇게 지금 물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뽑아야 될지 또 고민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창 입장에다가 가위집을 내줬어요.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좀 빨리 빼보려고요. 이거 창은 워낙에 촘촘해서 입장을 이렇게 잡아 뜯어도 중간에 찢어지지 이렇게 모주에 딱 붙어 있는 그 잎에서 깨끗하게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렇게 칼집을 내서 바람 잘 통하는 선풍기 앞에다 한번 놔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온 이 창도 가지고 와서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칙이 분갈이를 하기 전에는 물을 주지 않는다가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물을 주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밑에 입장이요. 이렇게 지금 물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물렀어요. 이거 지금 제가 창들을 좀 선별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둘러보던 중에 입장이 이렇게 물은 거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가 나왔네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요거는 얘가 엄마고 얘가 아가예요. 보니까 지금 두 개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요 다육이가 엄마고 여기 아가네요. 손에 물기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 요것도 응급으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목대를 보아하니 목대는 정말로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다가 얘도 죽고 쟤도 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실로 금방 또 적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물은 건지 한번 볼게요. 안 그래도 창 적심해서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나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너무 입장이 몇 개가 없어서 요걸 해도 괜찮을까 하는 정도인데 자, 실로 자, 이 실은 그 나일론 실이에요. 면 그런 실이 아니라 그래서 낚시줄만큼이나 튼튼해요. 자, 했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떨어진 입장이 있고요. 자, 요게 생장점 근처에 다육이 그리고 잘라낸 보세요. 이쪽 한쪽이 지금 이미 무름 증상이 왔죠? 이 다육이 여기가 핑크핑크하네요. 이 다육이는 아마 결국 까맣게 죽겠죠? 입장을 떼어내서 얘를 한번 입고지를 해볼게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런 다육이들은 입고지 하는 게 성공률도 좀 낮아요. 물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물음이 와요. 그러니까 물을 줬다고 해서 꼭 물음이 왔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 창 두 개를 분갈이를 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계획이 다시 바뀌었어요. 개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다육이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네요. 초보인 저 다부댁은 이름을 잘 모르는 이 다육이들 한꺼번에 분갈이 해주려고요. 이 보세요. 이렇게 마른 이 뿌리에서 이제 이렇게 하얀 실뿌리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물을 주면 물 반응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거죠.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조금만 줄게요. 모란장에서 1,000원씩에 사온 이 창들은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하얀 실뿌리들이 나왔죠. 물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물을 찾아서 다육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때 물을 주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물을 다 흡수할 수 있겠죠. 얘도 뿌리가 지금 하얀 뿌리가 다 나오고 있어서 뿌리가 살아 있어서 제가 지금 요 뿌리 지금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요거는 제가 다이소 바구니에서 만든 화분인데요. 좀 많이 심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기의 사이즈고 구멍이 뿡뿡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제가 요거 선택했습니다. 깔만 깔고 휴가토를 깔겠습니다. 아마 이 화분은 배수 상태가 엄청 좋을 거예요. 이 다육이들이 시원하게 물을 먹으려면 반드시 저면 관수를 해야지 상면에서 주는 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예요. 주는 족족 물은 다 아래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화분 구조하고 뭐 배수 요런 상태에 따라서 다육이들 물을 어떤 방법으로 줄 건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다육이들 물을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다육이들이 정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거든요.
이 화분이 생각보다 커서 흙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라일락을 군생으로 심어서 그 여러 포트를 합식을 했는데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화분이. 그래서 이렇게 배수 상태가 너무 좋은 이런 다육이들은요, 물 주실 때 그 빗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빗물을 맞추시던가 아니면 저면으로 물을 충분히 먹게 해줘야 돼요. 진짜 상면에서 주는 거는 그 순간 바로 다 배수가 돼 버리거든요. 가벼운 화분을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걸 쓰는데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유 묵직해졌어요. 제가 어제 댓글에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 있었어요. 부인이 애지중지해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 햇볕 받으면 예쁘게 자란다고 옆에서 남편분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셨나봐요. 부인이 직장을 간 사이에 다육이들 조만한 화분 몇 개를 10개 정도를 베란다 햇볕 받으라고 햇볕에 놔뒀더니 글쎄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가 칭찬 대신 레이저를 쏘아주셨대요. 알고 봤더니 햇볕이 너무 강해서 다육이들이 탔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어쩌나요? 다육이가 탔으니 아마 부인 마음이 그 다육이 얼굴을 보는 순간 같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예쁜 짓 하시느라 이렇게 다육이 얼굴 태워 먹었으니까 부인이 그냥 레이저 쏘고 말았지. 아유, 만약에 다육이 좀 들여놔 했는데 들여놓지 않고 태워 먹었다면 레이저뿐만 아니라 등짝 스매싱이 덤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부인이 아끼는 다육이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도 뭐 좀 탄 다육이 아마 금방 다시 예뻐질 거예요. 1년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분무 살짝 하고요. 제가 미뤄둔 숙제 중에 하나가 차광막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제 거리대 다육이들이 차광막 없이 있는 게 저의 어떤 그 양육 방식, 그러니까 이런 다육이를 키우는 방식에 어떤 철학과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차광막 하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라서 지금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어떤가요? 좀 괜찮죠? 색다르죠? 자,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모란장 1,000원짜리 창들 모닥모닥 모둠으로 심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무얼 하면서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참, 감자님, 제가 다육이 이름을 다 알아서 이름표를 꽂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 다육이들도 저에겐 무명이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아직 이 이름들을 다 알기에는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희님, 백설과 은설은 같은 다육이랍니다. 이렇게 제게 남겨주신 댓글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어떤 날은 누가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메모까지 하며 다음 영상에 꼭 확인시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분 한 분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읽지 않는 것이 아니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셔요. 요즘 업무가 조금 늘어나 제가 퇴근 시간이 좀 더 늦어지고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제 영상에 찾아와 주신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